곧바로 2학년 1학기 이제 두 번째 과제. 이제 앞으로는 한 학기에 과제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의 마지막 과제이자 이제 본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제의 주제는, 이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는 주택을 해보는 그런 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자, 첫 번째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은 역시나 집이란다. 자, 집을 본격적으로 설계하기에 앞서서 이제 연습 차원에서 옥탑방의 어떤 작은 집을 먼저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고 앞선 과제를 했었고, 이제 그걸 끝나고는 이제 제대로 된 집을 한번 하자 하면서 이제 조건을 몇 개를 줘요. 이제 어떤 조건을 주느냐? 첫 번째는 주제를 줍니다. 자, 집인데 25년 후에 부모님을 위한 집이다. 뭐 이런 식의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세팅이 됐고, 이제 시대사 어떤 시간적 개념이 세팅이 됐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설계를 어떤 거에 집중을 해서 할지. 25년 후에 부모님을 위한 주택. 이게 2012년이니까 2037년 정도를 겨냥을 해서 집을 짓도록 과제가 있었네요. 2037년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해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단순히 25년 후에 부모님 나이만 생각하고 한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과제였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땅을 줍니다. 아까도 옥상, 특정 건물의 옥상이라는 그 영역을 이제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건축은 항상 이제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이걸 이제 의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뢰를 한 기관이 어디냐, 뭐 가장 중요하고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요청을 하는 그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설정이 항상 들어가고, 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땅입니다. 그 땅이 건물을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형태가 희한하면 희한할수록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엄청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땅의 형태가 독특하고 제약사항이 많을수록 흥미로운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평평한 땅에, 네모 반듯한 땅에 이렇게 박스처럼 짓는 빌딩보다 훨씬 재미난 설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되게 중요해서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땅 보러 가는 사진도 있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는 모아두진 않았나 봐요. 어우, 눈부셔. 여기 사진이 조금 있네요. 이게 어디냐? 이게 그 이태원에 가면 복스 그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그거 옆엔 뭐더라? 아무튼 폭스바겐 아직 있을 거거든요. 그 골목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 힙한 가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더 밑에 원래는 미군 부대 그 아파트촌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없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요 담벼락이 철조망이 있는 담벼락이거든요. 이 뒤에가 미군 부대의 소속의 그거였고, 요게 이제 다른 쪽인데, 어쨌든 요 빨간색 칠해놓은 이 괴상하게 생긴 이 삼각형으로 생긴 땅이 우리에게 할당이 된 가상의 대지였어요. 그래서 이 가상의 대지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마우스 따라오시면은 요렇게 약간 삼각형인 듯 아닌 듯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뭐 메스, 뭐 덩어리, 뭐 건축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됐던 수업이었어요. 이때 많이 배웠습니다. 이때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는데, 이제 모형으로 뭐 이것저것 시도하는 거죠. 뭐 어디서 본 듯한 그때 당시 유행하는 뭐 이런 형태도 올려보고 뭐 저런 형태도 올려보고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막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스터디 모형이라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모형이 아니라 막 이거 쪼물딱쪼물딱 이렇게 그냥 실험해보는 그냥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해보는 그런 러프한 모형을 스터디 모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덩어리도 올려보고 뭐 이런 쉐입도 올려보고 이런 쉐입도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리고 스케치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그때 그 교수님한테는 그 교수님이 원했던 작업의 접근 방식은 아니었어서 적잖이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모난 박스들을 막 올려보기도 하고 뭐 기다랗게 올려보기도 하고, 하여튼 약간 이제 설계를 아직 잘 못하는 때였어서 이제 막연한 거죠. 이 땅의 모양에 사실 그냥 네모난 집을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모난 집 올리고 땅 모양만큼 잔디밭 깔면 그냥 그게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 계속 해보라고 하는 건가 하면서 좀 헤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뭐 이런 쉐입도 올리고 이런 쉐입도 올리고. 음. 그래서 지금 요 쉐입이 이제 중간 평가라고, 이 중간에 이제 한번 평가를 받았던 쉐입이었어요. 근데 이게 평을 꽤 잘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각도나 어떤 꺾임의 이 이유들이 다 있고, 높낮이도 이유가 있고, 이 땅의 형태에 대해서, 안에 사람들의 동선에 대해서, 또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어떤 출입구의 어떤 그런 이유에 있어서, 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공간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선의 이유가 있고 형태의 이유가 있고 이제 꺾임의 이유가 있고 덩어리감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 더 발전시켜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다음 수업에 발전시킨답시고 들고 갔던 모형이 이거였는데, 보자마자 이 보이세요? 모나미 볼펜? 볼펜으로 교수가 이거를 빡 찍어버린 거예요. 쓰레기라고. 그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옆에서 애들 다 흠씬 놀라고. 근데 이때도 조금은 철이 들었던 게 이건 약간 쇼맨십이었을 거고, 이거 자체를 이제 풀을 여기다가 잔뜩 발라가지고 요거를 굳혀가지고 설계실 벽면에 딱 걸어놨어요. 뭔진 몰라도 이 짓은 하지 말아야 됐었던 거구나.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뭔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방향성이 이제 전혀 아니었다. 그럼 뭐가 아니었을까 하면서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스터디 모형도 만들고 뭐 했는데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스케치도 해보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컬러를 달리 한 거지 싶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 뭐 저도 지금 와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뭐 그럴싸하죠. 뭔가 이렇게 예쁘게 막 색깔도 있고. 그 멋있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다 의미는 있는 건데 무슨 의미인지는 까먹었어요. 아마 뭐 용도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마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나 보네요. 여기 이제 경사로가 심해서 그거를 이제 표현한 모형이고요. 하여튼 이런데 이제 큰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벽인데, 이제 제 설계실에 제 자리 앞에 이제 벽면인데, 볼펜 찍힌 거 여기 걸어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걸어놨네요. 아마 이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 어딘가. 그래서 뭐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제대로 한 건 아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계속 끄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걸로부터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 땅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고려를 한 게 이게 골목길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혹은 차량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주변에 이제 녹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들이 있고 이렇게 좀 자연이 있는 쪽은 이쪽이다. 요거가 있음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설계를 할 때 그쪽으로 뭐 예를 들면 안방을 이제 쳐다보게 하면은 좋잖아요. 커튼 열면은 이제 풀 나무들이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걸 고려를 안 하면은 거기를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은 생각보다 이 건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땅이 있고 거기다 건물 이렇게 쭉 올려야지. 이것보다는 이제 땅이 있고 도로가 있고 교통편이 있고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뭐 풀은 어느 쪽에 있고 해는 어느 쪽으로 뜨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따져요. 다 따지면은 이미 설계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해가 뜨는 쪽으로 뭐 너무 더우면은 그쪽은 가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 뭐 너무 추우면 그쪽은 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고 그리고 뭐 풀이 있으면 그쪽으로는 뚫어야겠다는 결론이 나고 또 뭐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그 이 실마다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한데 그 프로그램들을 배치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은 뚫린 화장실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 나무들이 뭐 생각보다 되게 예뻐. 되게 잘 심어 놓은 거야. 우리 집 마당은 아니지만 우리 집 마당처럼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어. 공짜로. 그러면 저기는 무조건 거실이나 안방을 두는 게 이득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앞이 오고 화장실은 다른 쪽으로 밀려나겠죠. 그게 설계예요. 예. 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그냥 땡기는 대로 이렇게 휙 저렇게 휙 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땅으로 인해서. 그거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어떻게 포커스를 좀 맞출지를 만 관여를 해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가 떠가지고 요렇게 진다. 이제 요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리고 내 땅이 이제 면하고 있는 주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거는 도로다. 그리고 여기는 높은 건물이다. 여기도 누군가의 집이다. 여기는 뚫린 공간이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옆에 누구의 집이고 막 그쪽에 창문이 당당당 나 있는데 거기를 뭐 화장실을 두고 조망권을 한답시고 딱 뚫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여기는 도로변이다. 근데 뭐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또 여기는 벽을 좀 쳐야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독특하게도 이제 아예 그 철조망이 쳐져 있는 벽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또 이 땅이 생각보다 경사가 심해서 몇 미터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경사가 졌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마치 이런 식으로 이 계단식으로 빌딩을 두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땅 개무시하고 파가지고 거기다가 커다란 박스 하나 집어 넣을지, 아니면은 이제 더 심하게 파서 오히려 건물을 반대로 둠으로 인해서 이러한 옹벽,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극적인 어떤 벽면을 또 활용을 할지. 이게 이제 시야적으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프라이빗한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창출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것들이죠. 자, 이 건물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다 우리 쳐다볼 수 있어. 심지어 우리보다 다 높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막 쳐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는 이 파란색 쪽으로는 시야가 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제 좀 우리가 시야를 틀 수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는 다 가려야 되고 파란색으로는 트여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낸 거죠. 자, 다시. 자, 사람도 오고 차는 이제 이쪽에서만 오더라. 그러니까 차는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 되고, 사람은 요 사람도 이제 중간 한 요쯤에 차고 옆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엔트런스, 이 입구를 받으면 되겠다. 그런 거고, 이런 거는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시선을 이제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으로 뚫어야 되는데 나머지 다 막았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실 하나하나가 이제 바라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묶으면은 요러한 덩어리의 건물 하나, 또 요러한 덩어리의 건물 하나가 생기면 되겠다. 그러면 요런 이제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이러한 형태가 있어서 이제 위에 쪽 아래쪽 이렇게 덮치면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말로 이것만 보고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다시 보면은 이제 요 노란색 덩어리, 이 빨간색 덩어리가 이제 2층이고 이 파란색 덩어리가 1층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서 한 요 정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망은 절로 해야겠고, 저 시선은 막아야겠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차가 있는 곳은 뚫어야겠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계산해서 한 거고, 이렇게 왜 흘러가는지는 뭐 여기 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대충 이런 식의, 형태가 됐어요. 생각보다 보기가 어렵네요. 예. 이럴 때 모형을 보는 겁니다. 모형이 그나마 직관적이라서. 자, 모형이 큰 그림에서 볼 만한 게, 자, 요게 이제 벽이고, 여기도 원래는 이제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가 이제 자녀방이에요. 자녀가 이쪽으로 조망을 할 수 있고, 자녀 앞에 이제 테라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은 이제 저쪽으로 보면서 마당까지 보는 그런 거고, 이건 이제 거꾸로 본 거죠. 요게 이제 아까 자녀방, 이쪽으로 쭉 보고, 요건 이제 안방인데, 저 멀리 이쪽으로도 2층에서 보지만, 바로 아래쪽에 이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이제 잔디 공원도 이쪽에 있고.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요거는 훨씬 더 깊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지하처럼 보이지만, 앞쪽 마당 자체를 이 썬큰이라고 하는데, 쑥 뚫어놔가지고, 생각보다 지하 느낌이 안 나는 이제 깊은 공간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 여기는 이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악기를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제 지하 쪽으로 좀 넣대 하면서 이것 좀 뭐 생각보다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은 빨리 말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마당 하나, 여기에 마당 하나인데 이제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네. 이제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고, 여기는 뭐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겠죠. 지인들이 이제
아니면 뭐 대시를 해서 대여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음악가가 리사이트를 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했던 이제 안방이 여기 있죠. 이렇게 안방이 있고 이제 이것만 봐도 방향성이 느껴지잖아요. 쭉 해서 이 담장 너머로 이렇게 쭉 아래로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었나 봐요. 이 조망이 좋았나 봐요.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고 밑에 요 똥똥똥 보이는 게 이게 식탁 의자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방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봐도 거실이죠. TV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자녀방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화장실이네요. 안방 화장실. 여기 자녀방. 여기 아마 펜스가 있었어야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로 쪽에서 이제 사람이 원래 이 집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이제 출입구고. 이런 집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 제가 크리틱을 외부 교수님으로부터 받았었어요.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신 교수님들, 건축가분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크리틱을 받거든요. 기회만 된다면은. 그래서 계속 지도하면서 지켜봐왔던 교수가 아니라 아예 현업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지금 이 단계의 학생들이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데, 그분이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셨던 게 이거는 당장 지을 수 있는 건물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1차적으로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다시 그거를 해석해 주시기를 이건 그다지 칭찬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둘 다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한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그때의 저나 지금의 저나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거 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끝이네요.